긴급 진단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에서 드디어 2000선을 뚫어냈습니다. 2010선까지 올라서는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정유화학과 철강 업종 등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이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시장 진단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JLS 이정민 대표, 유한타증권 박우신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보기 전에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연일 고점 부근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강세장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아니라고 보셨네요. 그렇다면 이 강세장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정민 대표부터 의견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의 강세가 외국인의 특히 우리나라 국내 그 코스피에 비춰봤을 때도 사실 좀 강한 매수세가 보이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식어야 되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좀 그 차트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봐서도 좀 매물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차후에 좀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음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내일인데요. 이런 옵션 프리미엄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 PB께도 이 부분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글로벌 증시가 현재 그렇다면 뉴욕 증시 특히나 버블이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단기적으로 쇼크를 맞고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향해 신고가를 낸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증시의 강세는 일단 브렉시트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 세계 증시 내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전자산 쪽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불마켓의 진입이라고 보기 좀 힘든 측면들은 일단 상승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불마켓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형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가 발생을 했을 때 본격적인 불마켓 추세를 타고 가는 시장의 시작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은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수급의 쏠림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불마켓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현재 시장 오히려 이제 악재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편입도 무리는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면서 강세장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2000선을 돌파해서 2010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인데 상승 추세가 국내 증시에서는 이어질지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국내 증시에서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정민 대표께 여쭤볼까요? 네, 코스피 2000선 넘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 2010선 넘는 데에는 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일이고 옵션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죠. 그리고 다음 달 차월물 옵션 만기일도 선물이 아니라 옵션만 만기를 하는 그런 달인데요. 현재 옵션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월물 옵션을 봐도 프리미엄이 좀 많게 느껴지고요. 특히 콜 프리미엄에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콜 프리미엄이 풋에 비해서 좀 다소 내일이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양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좀 조정 또는 횡보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며칠 강한 건 사실이었지만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9월이니까 다시 말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먼저 생각해서 외국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무리한 선물 매수 혹은 옵션의 매수는 조금 더 지양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소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봤는데 일단은 업종과 종목별 보다 구체적인 얘기도 해봐야겠죠. 자, 간밤에 국제유가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WTI의 경우에도 크게 오르면서 4%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오늘 정유화학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투자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먼저 박우신 PB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굳이 이제 OX로 답을 하자면 X로 좀 저는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일단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특히나 이제 대표주 성격인 SOE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한데요. 일단 작년부터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공매도에 타겟이 되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 2, 3년 동안 대형주군에서 1년 정도의 추세적인 상승은 있었지만 2, 3년 단위의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업종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작년 이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업종군 내에서 유일하게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의 그런 바텀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까지는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역시 같이 상존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 뭐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러한 대표적인 국내의 정유주들 4월 달부터의 하락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작년처럼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저는 X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이 가격 흐름이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포켓몬고라는 닌텐도의 게임이 요즘 아주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는 진출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도 VR 관련주들 한빛소프트라든지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는지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OX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정민 대표께 여쭤볼까요? 네, 그 포켓몬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그 북미에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의 하나 종류였는데요. 이 포켓몬고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서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시 여부조차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뭐 이렇다는 얘기는 그 앞으로 그 말씀하신 한빛소프트나 드래곤플라이의 그 뭐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뭐 어떠한 이슈가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뭐 올라가지 않는다, 뭐 내려간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 조심성을 띠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시장에서 철강 업종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급등락 상위 종목에도 랭크가 되고 있어요.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외국인의 매수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주들 투자 매력이 유효한지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O라고 대답을 해주셨네요. 박우신 PB 의견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일단 철강주 하면 대표주 성격, 국내에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15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올라갔던 소재는 그거였죠. 일단 중국 시장의 감산 소식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철강 업체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매크로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논리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5월 달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견실한 한 2달여간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 거래소 기준 현재 201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부분 역시나 이제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를 하는 측면들이 강하지만 삼성전자라는 대형주가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총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의 시류 대형주가 지수를 이끄는 이러한 부분에도 충분히 부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텀업하는 업종으로 철강 업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해 봄직하다. 따라서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충분히 적절한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 코스피 2000선 돌파를 맞아서 업종과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주식 과외쌤 시간입니다. 장성민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시죠.